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단기 급등한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피로감에 숨고르게 들어간 코스피, 다음 주 다시 2,900선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까요? 시장 전망과 대응책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을 단행한 가운데 계열사들의 주가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두산 밥켓을 품게 된 두산 로보틱스는 급등한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잠시 후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AI 산업 확산으로 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기기 시장이 초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역시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역시 뜨거운 랠리를 펼치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의 전망은 물론 탑픽 종목 잠시 후 5스타와 엄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동화, 허앤남, 이동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원전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한수원 중심의 팀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경합 중인데 시장에서는 우리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죠. 네, 우호적인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주식과 무관하게 이제는 온 국민의 염원이 체코의 원전 수주 같은데요. 정부의 지원 역시도 총력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EDF가 최종 입찰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다음 주 17일 날 우선 협상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누가 우위인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내용을 본다면 EDF가 러시아 원전 기업들과 협력을 지금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수원이 우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수주 가능성 지금은 맑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가 될 텐데요. 당시에 원전주가 수주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또 랠리를 펼치기도 했죠.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의 여부는 이제 수주가 바로 관건이겠는데요. 바라카 원전 수주 때도 이제 수주 전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주가 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그만큼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수주 다음 달까지 주가가 약 28% 상승을 했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80% 이상 이제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네, 최근 원전주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원전 신속 허가법에 서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승의 힘을 보탰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이 좀 전환되는 분위기죠. 네,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열풍과 전기차 확산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 급증을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이제 원전주라는 게 국내외 공통 사항입니다. 미국은 자국 원전 생태계 확장에 나서며 원전 발전법을 통과시켰고 EU에서는 이미 그린 에너지로 원전을 다시 재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이제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아 등 이제 신흥국 위주의 원전을 휩쓸게 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감과 호재 속에서 원전주가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결국 단기 흐름을 결정하는 건 역시 다음 주 수주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원전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네, 이동우 대표님은 수주 발표 전까지 조정시 진입, 그리고 김동화 대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허앤남 대표님은 정책 모멘텀은 언제나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정 씨의 진입 의견을 주셨는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뭐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보다는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많아서 09년 바라카 원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원전 수주라서 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EU나 폴란드, 동유럽 쪽으로까지의 원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중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변동폭은 적지만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중대형주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앤남 대표님은 정책 모멘텀은 언제나 좋다고요? 네, 뭐 정책, 뭐 수주, 뭐 예. 다 통틀어서 이런 모멘텀은 좀 추가적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좀 시기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7월 체코 원전 4개에 대한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고 또 내년에는 체코 원전 수주 계약, 또 26년에는 폴란드 원전 2개에 대한 수주 계약 등 이런 좀 해외 사업의 어떤 그 확장성 이게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히 체코는 원전 기수도 이제 1기에서 4기로 늘리는 등 이제 경제성과 그다음에 또 기술 이전 및 산업화 협력 등을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원전에 대한 이런 좀 수요도는 조금 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런 발판으로 해서 이런 한국형 원전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이제 확장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면 좀 수주에 따른 이런 그 실적 개선이 그 연결될 전망이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탄력성은 계속 또 좀 지속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주의 성장성과 장기적인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이 생각하는 원전주 탑픽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김동화 대표님은 한전산업이요. 저만 한전산업을 가져왔네요. 네. 사실 이제 한전산업은 그 대략 2달 전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 매수 가격대를 보면 7,600원에서 당시에 7,800원에 이제 매집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 100% 정도를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그 지금 현재 가격이 부담스럽지만은 주도 업종으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1990년도 4월 달에 설립해서 그 발전 설비와 운전 정비, 그리고 전기 기계, 검침, 송달,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주주가요. 한국전력에서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원전 관련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력기기 관련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템베거 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점이 17,800원 정도를 돌파한다면 저항선도 없이 꾸준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하고 이제 허인남 대표님 두 분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해 주셨는데 최근 이제 수주 기대감이 상승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좀 흔들린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복합적인 이슈가 좀 뒤엉켜 있지만 역시 네. 그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그 한국 원전 이외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그리고 또 미국 SMR 업체에 주기기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원전 공략의 이제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소형 모듈 원전 초도 프로젝트도 이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이제 국내 신한울 3, 4호기와 함께 체코 4기 그리고 폴란드 2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단기 주가의 변동성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나 어차피 이제 주가는 이제 수주와 그리고 또 실적에 따라 이제 수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